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낮은 이른바 저PBR주를 들썩이게 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주가 상승 기대감에 외국인들도 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10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추정되죠. 결국 배당 등을 통해서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주주 환원이 핵심입니다. 주주 환원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선진 증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업 밸류업 시험대선 우리 증시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규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영옥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규식 대표는 우리 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을 지냈죠. 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에 앞장서고 세이브 코스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옥 스마트 인컴 대표는 증시에서 주식 농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골라서 적절한 시기에 뿌리고 잘 가꿔서 가을에 수확하듯 투자한다고 해서 얻은 별명입니다. 두 분은 우리 증시의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라는 책을 함께 펴냈습니다. 오늘 이 책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곧 발표한다. 26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그동안 기업 가치 운동, 주주 가치 운동을 이익 보호 운동을 열심히 해온 두 분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영욱 스마트인컴 대표님, 저희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부의 노력. 저는 이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좀 보내고 있고 저는 뭐 확실하게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확실한 지금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우리 김규식 회장님은 정부에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기대를 하세요? 저도 우리 박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사실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낸 그 배경, 그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담화를 거래소에 가셔가지고 발표도 하셨는데 주식시장이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국민들과 주주들이 상생하고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성장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빚 없이 자산 축적을 해서 노후 대책도 하고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그런 대안으로 정부가 인식을 하고 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저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좀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개인 주주들에게 크게 기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침 그런 내용을 담은 두 분이 책을 쓰셨죠.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이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합법적으로 주주 권리를 빼앗는 곳이다. 주주 배신의 역사다. 굉장히 말이 좀 공격적이고 과격해 보이는데 박 대표님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 증시가 지금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참 이 배신의 역사, 배신이라는 단어가 정말 참 쓰기 싫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신의 역사다 우리 증시가. 예,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누군가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기업의 문화, 기업 문화로 인한 어떤 자본시장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야만이 이걸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에 정말 이 주주 배신의 역사라는 얘기를 제가 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배경은 정말 우리 자본시장은 그동안에 크게 이제 성장하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자본시장 얘기하고 이러면은 뭐 이제 그 참여하는 주체들,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투자자가 있고
기업이 있고 네. 또 그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이 플레이어들, 뭐 증권사가 됐든 자산운용사가 됐든 자문사가 있죠. 또 그걸 또 관리 감독하는 뭐 정부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각자들이 누구나 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자들도 뭐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수익을 참여를 내기 위해서 하는 하는 거고, 거니까요. 그리고 또 기업인들도 이 자본시장의 자본 조달을 통해서 뭔가 그 자기 이익을 이렇게 창출하고자 이렇게 그 참여를 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걸 관리 감독하는 뭐 이 정부도 예. 그 정확하게 이 부분의 그 역할들이 다 엮여져서 네. 서로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게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둘을 연결해주는 플레이어들, 예. 뭐 증권사나 이제 자산 운용사나 자문사 이런 쪽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그 이익에 국한된 그런 부분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예. 수수료 수입에 의존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그 우리 그 국민들 투자자들이 예.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그 해주면서 네. 투자를 해줬는데 뭐 그 기업은 그 동안에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을 해서 발전했죠. 세계적인 기업이 가치, 됐죠. 그렇죠. 기업 됐는데. 가치도 이렇게 상승이 되고 예.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만큼은 계속 이렇게 빠지는 주가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배신의 역사다. 뭐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 가장 큰 이렇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이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실 뭐 세 가지 어떤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구나 다 뭐 이제 그 동안에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 한몫 챙기고자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진 기업인들이 있을 수 있겠고, 기업인들이, 또 네. 어떤 기업인들은 정말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네. 뭔가 우리 사회, 국가에 기여하고자 네. 하는 행위로 그 이 경영 활동을 하는 저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고, 예. 또 어떤 나쁜 경영인들은 정말 우리 그 이 상속이나 어떤 증여를 통해서 왜냐하면 시가로 이렇게 상장되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속이 가격이 시가로 평가된다. 예 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어떻게 불명예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길게 투자하면은 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줄어드는데 예.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은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길게 투자하면은 이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을 하는데 네. 이 주식수는 늘어나고 이러면서 주가도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연출이 되어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면에도 나오네요. 예. 우리나라 주요국 증시 연평균 수익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한국이 너무 낮다. 지금 뭐 우리 박 대표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업인의 역할이라든지 예, 증시 예. 상황 많은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 그래서 김 교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을 믿고 투자를 했지만은 결국 그런 부분들이 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용만 나가는 이용만 차피행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김규식 그 변호사께서 네. 2년 전에 정말 어떻게 우리 그 투자자들이 예. 그 이 기업인들에게 탈취를 당하고 있는지 그걸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함께 책을 그러네요. 쓰게 됐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을 보유해왔지만 기업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고 있다. 좀 말은 과격한데 그런 사례를 숫자로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례. 결국 뭐 주가 수익률이 우리나라 상승이 낮다는 것도 굉장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게 또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연평균 수익률이 예. 한국이 처참한 수준이 아닙니까? 예.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연평균 12%의 12% 수익을 줬는데 수익을 주주에게 돌려줬는데 한국은 1.9%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네. 인플레이션율이 한 3%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물적 분할 사례라든가 등등의 어떤 주주에게 돌려줘야 되는 주주목, 네. 주주몫을 빼돌려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돌려서 결국은 디스카운트가 됨으로써 네. 배당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배당을 하지 않는 그렇죠. 네. 배당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내용인데요. 주주 환원율이라는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주주 거죠? 환원율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예. 증시의 투자 지표를 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예. PER의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유가증권시장 투자 지표 현황을 보시면은 예.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한국의 PBR이 0.99, 배당 수익률이 2.2%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가 수익 비율이 있고 주가 순 자산 비율이 있고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 PBR이라는 게 이제 집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0.9라면은 0.9억 9천만 원의 집값에 대해서 그 월세 수익률이 2.2%다. 이렇게 보면 되시는 거고요. 예. 미국은 집값이 4.2억인데 네. 거기에 1.6%의 월세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비싼데 배당 수익률, 월세 수익률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이 그 다음에 보시면 유가증권시장 투자 지표 현황에 신흥국이 있습니다. 신흥국. 한국은 예. 신흥국이니까. 예, 신흥국이 나옵니다. 그렇죠. 신흥국이 대만이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도 매우 비슷하고 전쟁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비슷한데 예. 집값이 2.2억이에요. 네. PBR이 0.2인데 그 집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억인데 월세 수익률이 4.4%입니다. 배당을 이만큼 한다는 거예요. 배당을 잘 해주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배당을 참 너무 하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네.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이익을 내서 기업들이 그걸 다 활용하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가 수익 비율도 현저하게 낮고 그래서 주가 순 자산 비율도 저렇게 낮은데 그런 이유, 그러니까 주주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다 뺏기고 있다. 지금 그런 사례를 많이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얘기로 조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주주 권리를 우리가 뺏겼다고 할 때 네. 아까 이제 물적 분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게 예. 그렇게 우리 지금 상황에서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뭐 이제 이게 공정과 상식 예. 수준에서 보면은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물적 사실 이제 분할한 후에 동시 상장하는 거, 예. 그렇죠? 예. 이 이제 주주 권리가 없는 이 책에 보면은 그 8가지 그 어떻게 우리 그 이제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지 그 사건들이 다 있지만은 예.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예. 뭐 이제 물적 분할로 동시 상장 문제라든가 네. 뭐 또 그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문제라든가 이익 빼돌리는 그다음에 터널링, 뭐 합병이나 아니면은 상장 폐지할 때 그 시가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시장 가치로 산정하는 합병 비율. 예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뭐 이후에 또 뭐 상장 이후에 예. 또 뭐 기존의 경영진들이나 지배주주들이 이렇게 주식을 뭐 팔고 하는 이런 상장한 후 바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예. 경영진의 도덕적 여러 가지 해이. 사건들이 있지만은 예. 물적 분할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 부분을 떼어서 네. 기존의 주주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 보호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런 게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역으로 그 정말 그 좋은 어떤 성장 동력이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돈이 될 만하면은 예.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 경영권과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적 분할이 그 자회 나눠서 증권시장을 자회사로 통해서 두는 거죠? 예. 증권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조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모의사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불편한 얘기지만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뭐 그 현대중공업이든 이런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그 핵심 그 사업부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부를 이제 돈 될 만하니까 띄어서 알맹이를 또 회사에- 쏙 빼가지고. 그렇죠. 예. 회사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서 더 이렇게 키우고자 할 때 예.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은 그 이 기업의 그 핵심 사업부가 떨어져 나가면 네. 사실 껍데기만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알맹이를 이런- 보고 투자했는데 예.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됐다.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쪽에 투자했던 사람이 이걸 팔고 다시 또 이렇게 그 상장된 자회사를 사야 되는 이런 참 해프닝이 이렇게 네. 뭐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뭐 외국이나 이런 쪽 같으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우리가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사에 대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구제 수단이 없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이래서 경우에? 제 책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KTX를 타고 여행을 갈 때 예. 뭐 이 목적지에 그 표를 끊어서 타고 있으면은 예. 목적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KTX 타고 가다 보면은 앞칸이나 내 앞칸들이 네 칸만 멈춰져 있고
압카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차가 황당한 그냥 일이 분리돼 가지고 예, 그렇죠. 저는 다른 방안을 가버린다. 예. 꼭 근데 황당한 그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당하는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뭐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물적 분할, 자회사 형태로 분할해가지고 그 분할한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해서 결과적으로 또 돈을 유치하다든지 하면은 우리 경우에는 대항할 수단이 없었다. 그동안 이게 사실 말이 좀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게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지되지는 않고 금지되지는 않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구주 매출이 아니라 신주 발행을 하거든요. 신주 발행을 하면 모회사의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됩니다. 네. 그래서 모회사의 주주 가치가 희석되지 않도록 구주 매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구주 매출하지 않고 신주 배정을 그래서 주주 가치 희석된다. 두 번째 상장을 해서 예. 자금 조달하는 부분이 일부고 예. 나머지는 모회사 주주에게 다 나눠줍니다. 모회사 주주에게 다 분배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분배해버린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 있다면은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80% 지분을 현재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 20%만큼 자금 조달을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80%의 주식을 LG 화학 주주에게 무상으로 다 배분해버립니다. 그 주주들 제대로 저 대우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모회사 주주들.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사업 부분을 보고 투자한 10년 동안 투자한 LG 화학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성장을 위한 자본 조달도 해야 되고 그 10년 동안 버텼던 인고했던 주주들에게 보상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거나 고칠 수 있는 지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우리는? 제도 개선을 하시겠다고 2022년 10월에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얘기했는데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방향만 얘기했고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주주 권리가 지금 뺏긴다는 게 물적 분할 후에 동시 상장도 말씀해 주셨고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이 또 합병을 또 시장 가치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네. 시장 가치로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가 만능주의입니다. 모든 게 시가로지 뭐 합병이 됐든 상장 폐지가 됐든 뭐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공정 가치, 적어도 순자산 가치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주주 환원율에 비해서 그 시가가 낮으니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주주나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그 이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시점에 뭐 모자 회사간이나 아니면 저 관계사 간의 그 합병을 통해서 네. 그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가로 시가로 합병 하는 게 아니라 이 이 공정 가치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장 직후에 주식을 바로 파는 먹튀도 지금 가장 큰 문제 하나라고 지적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였죠. 네네. 사실 그런 일은 아무리 우리나라라고 해도 이래서 나서는 안 될 일 같았는데.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사와 경영진이 주주에 대해서 가지는 보호 의무의 차원 그리고 책임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자기가 투자했던 부분을 엑싯을 하고 싶다면은 예. 경영 성과를 보이고 경영 성과를 주주들에게 보여주고 예. 그래서 주주가 원래 경영진이 책임 경영이라 하면 주주가 먼저 보상을 받고 네. 그 뒤에 보상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면 주주가 충분히 주가도 오르고 충분히 배당도 받고 한 뒤에 내 몫을 챙긴다 예.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주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내 것부터 챙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이 주주 권리를 뺏긴 사례가 많은데 이런 주주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는 운동을 많이 펼쳐오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도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일부 행동주의 펀드가 삼성물산에 대해서 많은 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요구한다고 해요. 지금 1조 원이 넘는 걸 요구했다 그러는데 예, 예. 평소 삼성물산에 주주 제안을 하셨던 게 우리 박영 대표신데 예. 이 삼성물산에 대한 이 펀드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적정한 것으로 보십니까? 과도한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2022년도에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예. 근데 그 주주 서한 보낸 내용들이 작년에 예. 그대로 이렇게 그 진행이 돼서 저는 크게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보낸 주주서한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내용이 이제 그 자사주를 좀 이렇게 그 소각을 좀 해라. 그리고 또 주주 환원을 좀 이렇게 정책을 어느 좀 정도 배당과 자사 소각량을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그 전에 그 이렇게 소각 얘기는 하지 않고 예. 그 일정 부분 이렇게 소각을 하라고 했는데 전액 이제 3년간에 걸쳐서 소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배당도 이제 크게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저는 그 크게 이제 당해 연도에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년 지나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걸 저 회사에서 실행을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네. 아마 그 이제 영국계 그 시티 오브 런던의 그 사인 지분이 1.46% 가지고 있는데 네. 보통주 배당이 4,500원, 우선주 4,600원, 자사주 매입 추가 5천억 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이제 배당을 그 2,500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회사에서 자사주 가지고 있는 게 거의 한 1조 이상 됩니까? 아닙니다. 그 2,342만 2,689주 한 지금 16만 원 기준하면은 3조 7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지금 이제 3년간에 걸쳐서 저 소각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한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소각이 되고 예. 배당도 4,500억 정도 주고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이라는 게 뭐 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좀 이렇게 길게 보고 그 회사 입장을 이렇게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좀 삼성물산의 이번에 경우 요구하는 건 과하다. 펀드 연합의 요구는 좀 과하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과하다는 게 삼성물산의 주장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배당하거나 자사소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든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이 조금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늘 이런 주장이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배당 많이 해달라 그럴 때 야 그러면 어떻게 투자 자금을 마련하느냐 이런 기본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삼성물산 케이스만 이번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취지와 그 내용을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의 PBR이 0.6이거든요. 0.6. 예. 제일모직과 합병할 때도 그때도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을 때 네. 삼성물산의 PBR이 0.5, 0.6 정도였거든요. 예. PBR 한 배 밑이란 말은 그 경영진이 무능하다는 아주 적나라한 지표입니다. 아 일이 못 되면 그렇죠. 경영진이 무능한 거다. 무능한 거죠. 그런 피- 관점에서 삼성물산의 그 주주 가치를 PBR 한 배까지는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PBR 한 100까지는 그렇죠.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일본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PBR 한 배 미친 경영진은 각오해라, 하고 해라. 반성해라, 반성해라. 대책을 내놔라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 과정 중에 자사주 소각도 있고 예. 투자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는 그 당시의 성장 전략에 따라 나옵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은 예. 어떤 성장 전략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략에 비해서 이런 투자 재원이 필요하니 삼성 자사 소각이 이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냥 무조건 과도하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아 삼성 전략을 먼저 물산이 내놓고 그렇죠. 이 펀드 만약에 요구가 좀 이런 면에서 그렇죠.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렇게 되는데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것은 과다 이렇게 돼서는 이제는 그 말씀하실 때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네, 우리 박영 대표님께서는 일단 삼성물산의 주주 제안을 하신 분으로서 조금 요구가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이제 이제 요구가 이제 가도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김 회장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워낙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에서도 이런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걸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 보면은 분명히 주가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저는 한다는 입장에서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이 금융위원회가 곧 기업 밸류업 저희가 토론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하는데 우리 김규식 변호사님께서 조금 이 내용은 꼭 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테지만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일본 정부의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크했을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한다. 주주 환원율을 올린다. 올린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축은 투자자 입장에서 연금이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한다는 거였어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한다. 즉 만약에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지 않고 주주 환율을 더 올리지 않고 이사회 독립성이 여전히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경우는 국민연금이 경영진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한다든지 개입을 한다든지 또는 계속 0.5에서 머물러 있다든지 그런 채찍이 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걸 그 채찍이 연금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나서서 그렇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걸로 의결권 알겠습니다. 행사한다는 주주총회에서 어떤 그 이사의 선임 안에 반대를 하신다든지 등등의 그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예, 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채찍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할 때 잘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욱 대표님께 이제 좀 더 질문을 좀 하고 싶네요. 전업 투자자로 나선 지가 20년이 훨씬 넘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별명이 주식 농부로 알려져 있는데 왜 주식 농부라는 그때 별명을 얻으신 거예요?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주식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슈퍼개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슈퍼개미가 아니라 우리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 그 기업이 삶의 터전인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터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주식 농사꾼이다. 이제 그런 3월 지금까지 살아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주식 투자가 그러면 농사꾼의 그 마음으로 농심의 마음으로 한다면 일반 서민들에게도 좀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저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낮은데 정말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는 겁니까? 이제 인생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뭐 5, 60, 6, 70이 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일자리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이 주식회사 제도라는 예. 또 증권시장이 이렇게 잘 저는 이제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공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 서민들이 감히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그런 기업들의 주인이 돼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수수료와 거래세만 부담하면은 우리가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런 기업의 주인이 돼서 주인이 될수 기업의 있다.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는 정말 세계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예.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주식시장 제도가 잘 발달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래서 그게 작동이 되면 정말 이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면 우리 사회도 건강하고 아주 그 희망 있고 그런 어떤 행복한 그 저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 성공을 하셨는데 네네. 상당한 많은 지금 자산을 일궜잖아요. 네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뭐 포트폴리오는 뭐 100여 개 기업 이상이 되니까 보유한 굉장히 주식이 예. 100여 개 기업. 예. 특별히 주목한 업종이나 뭐 관심 간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100여 뭐 기업쯤은 굉장히 거의 다양하고 다양한 섹터에 이렇게 투자가 돼 있습니다. 요즘 관심 가는 거는 요즘 뭐 관심 받는 게 뭐 특별한 그 사이즈는 없고 요즘 뭐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그런 기업, 제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요즘 뭐 이제 K푸드 관련, 그다음에 K컬처 관련, K컬처. 아니면 K방산 또 더불어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그동안에 이렇게 눌려 있던 네. 뭐 저 PBR주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ROE가 이렇게 앞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테마 쫓아 가지고 이렇게 그 쫓아다니지만은 테마를 쫓아다니죠. 예, 정말 이게 꾸준히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면서 네. 돈을 벌고 또 여기 그 번 돈들을 우리 투자자들과 배당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그 조용히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소외된 이게 기업들을 찾아서. 살다 보면 그 굉장히 그 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아까 기업 밸류 예, 프로그램과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뭐 거의 한 3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가 거버넌스가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우리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지배주주나 대주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배주나 대주주들도 이 기업 가치나 주가 가치가 올라가야 본인에게도
이렇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기업 변력 프로그램도 이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럼 이런 뭐, 의미에서 예.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정말 이렇게 대주주한테도 적용을 해서 대주주에게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지금은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예, 그렇습니다. 분리과세 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렇죠. 종합소득세 뭐 대주주들은 대부분 다 뭐 1억 이상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50% 이상, 준주세까지 하면은 그 이상을 받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선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는 농업국가가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상속 증여세 문제도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상속 증여세의 뭐 평가를 현실화하는 겁니까? 아니, 세율을 낮추라는 겁니까? 세율도 마찬가지고 세율, 또 우리 증권시장에서 이제 세율도 우리가 이제 50% 60% 이상 되니까 네. 이걸로 인해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세율을 좀 낮춰라. 그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해외 주식은 투자를 안 하십니까? 저는 그 주식 투자라는 게 네. 우리 삶의 해외 주식 한 주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투자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저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서 제가 이런 부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예. 또 대한민국의 그 어떤 기업들이 정말 대단히 외국 기업에 비해서 정말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예.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투자 환경이나 문화만 바뀌게 되면은 해외 주식보다도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해 놓는 게 훨씬 알겠습니다. 이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국내 기업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 주식의 좀 주식 가치를 올리고 그리고 주주 권리가 침탈되는 문제 관련한 주주 관리가 없는 나라는 책을 함께 쓰셨죠. 박영욱 스마트 인컴 대표 그리고 김규식 변호사였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